여기 벤틀리에 대한 짤막한 문구가 있습니다. 벤틀리는 포르쉐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롤스로이스가 갖고 있는 우아함이 없다. 하지만 워딩의 순서만 살짝 바꿔볼게요. 벤틀리는 포르쉐가 갖지 못한 우아함과 롤스로이스가 갖지 못한 역동성이 있다. 순서만 바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벤틀리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되나요? 이에 목사님은 버럭하며 꾸짖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 필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다른 날 다른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번에는 순서만 바꿔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자 지난번에 화를 냈던 목사님이 이번에는 만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네. 기도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게나. 기도하면서 담배 피나 담배 피면서 기도하나 메시지의 본질은 같지만 순서가 바뀐 인식의 결과는 다르죠. 똑같은 의미지만 어떤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장난이 아니냐고요? 오늘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재미있는 마케팅 사례들을 모아본 마케팅 순서의 법칙 바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거꾸로 하는 브랜드가 있죠. Think Different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뭐든지 다르게 표현하는 애플입니다. 모두가 휴대용 컴퓨터를 노트북과 랩탑이라고 불렀지만 애플은 파워북이라 불렀죠.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태블릿 PC를 2010년도에 나온 애플의 아이패드로 알고 있지만 이보다 빠른 1993년도에 IBM은 이미 최초의 태블릿 PC를 선보였고 2000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태블릿 PC를 선보였지만 둘 다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순서의 차이인데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컨텐츠 생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애플은 순서를 바꾸어 철저하게 컨텐츠 소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는 태블릿으로 PC처럼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생산을 고민했지만 애플은 태블릿으로 좀 더 편리하게 소파에 널브러져 이메일도 확인하고 웹서핑도 할 수 있는 컨텐츠 소비를 고민했죠. 심지어 애플의 직영 서비스 센터는 일반 가전제품들의 서비스 센터들과는 동선의 순서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의 동선은 고객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센터에 들어가면 문 앞에 번호표가 있고 번호표를 뽑으면 번호가 호출되죠. 그리고 고객이 호출된 카운터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직영 서비스 센터는 카운터와 번호표는 보이지도 않으며 고객은 움직이지 않고 직원들이 고객에게 움직이는 순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센터에 입장하면 어딘가에 있던 직원이 스르륵 다가와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아이폰으로 접수를 합니다. 번호표 대신 문자로 순번을 알려주며 순번이 되면 고객은 움직일 필요 없이 엔지니어가 자리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다가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이나 브랜드만의 얘기가 아닌 가까운 우리 일상에서도 순서의 오류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파는 점원이 구두를 사러 온 사모님에게 구두를 신겨주며 사모님, 오른발이 왼발보다 크시네요 라고 말하면 구두를 팔 수 없지만 순서를 바꾸어 사모님, 왼발이 오른발보다 작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구두를 팔 수가 있죠. 낮에 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이 밤에는 술집에 나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밤에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가 낮에는 학교도 다닌다고 하면 기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현실 마케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순서의 법칙을 응용할 수 있을까요? 필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순서의 오류는 첫 번째로 가치와 가격의 순서입니다. 상대방에게 가격이 먼저 전달되는 순간 판매에 성공할 확률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 가격보다 가치가 먼저 전달되면 판매에 성공할 확률은 2배로 급상승하죠. 가격이 먼저 전달될 경우 고객의 뇌 속 프레임으로는 가격이 비싼가 싼가부터 연상이 되지만 가치가 먼저 전달되면 고객의 뇌 속 프레임으로는 본인에게 득이 되는 가치에 반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구매 확률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 판매 시 상품을 설명하는 what, why, how의 순서입니다. 여기 후쿠오카를 설명하는 관광 상품 문구가 있습니다. what이 먼저 나오는 문구인데요. 일본의 관광도시 후쿠오카입니다. 국내 여행 같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온천과 쇼핑의 천국. 국내 항공요금으로 한국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죠. 이번엔 Y가 먼저 올 경우입니다. 국내 여행 같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온천과 쇼핑의 천국. 일본의 관광도시 후쿠오카입니다. 국내 항공요금으로 한국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죠.
어떤 문구가 더 와 닿으시나요? 마트에 가면 항상 과일 코너가 먼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순서의 법칙 때문입니다. 빨간색 사과, 초록색 수박, 노란색 바나나. 알록달록 생동감 있는 원색을 보면 활력이 발동되어 구매 욕구가 급상승하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진열된 딸기를 보면서 어머나 벌써 봄이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딸기 매출과 함께 원피스 매출도 동반 상승합니다. 동네 과일 가게에서 과일 몇 개를 사면서도 이 순서의 법칙을 응용할 수 있는데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과일 가게 주인은 판매가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안 깎아줍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어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 대신 사과 하나만 덤으로 더 달라고 하면 주인은 사과를 판매가보다 작은 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 하나를 더 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이 득템보다 먼저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사과 대신 순서를 바꾸어 대학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표현하면 메시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일본에서 태풍이 왔을 때 실제로 발생된 사례인데요. 태풍 때문에 대부분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나무에는 사과가 얼마 안 남았지만 훨씬 비싼 가격으로 순식간에 모두 완판하였죠. 이때에도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카피가 바로 대학에 합격하는 사과 대신 대학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표현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5대 욕구 중 하나이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뒤바뀌는 마케팅 사례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상상 외로 더 많습니다. 혹시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순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번 마케팅 꿀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돕는 마케팅 도우미였습니다.